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물리화학, 양자화학과 분자구조 제9강 대칭구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칭구조는 3장 분자양자역학의 마지막 강으로 분자들의 대칭적인 성질을 가지고 분자의 성질을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강 대칭구조는 4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절에서는 대칭 조작과 대칭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5가지 대칭 요소와 대칭 조작들을 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제2절에서는 점군, 이 대칭의 성질을 하나로 나타내주는 그 점군을 찾는 법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점군으로부터 이 대칭 조작으로부터 얻어지는 표현을 하는 방법, 그리고 지표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지표표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보고, 마지막 절로 궤도 함수의 대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즉 오비탈들의 대칭성은 어떻게 다루는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1절 대칭 조작과 대칭 요소입니다. 대칭은 시메트리는 분자 구조를 이론적이나 실험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대칭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분론이라고 하고, 이 분론은 분자의 대칭성을 다루는 학문 분야를 우리 화학에서는 분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칭 조작과 대칭 요소들을 보면, 대칭 조작,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은 조작절에 대상물의 모습이 조작 후에 대상물의 모습하고 구분할 수 없도록 이동시키는 것, 즉 조작을 했을 때, 이동을 시켰을 때, 대칭 조작을 했을 때 앞의 모습과 뒤의 모습이 똑같아지면 그것이 대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칭 요소는 이런 대칭 조작을 하는 기준들로 점, 선, 평면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조작으로 동등조작과 동등요소입니다. 동등조작이라는 것은 아이덴티티 오퍼레이션으로 기호로는 이하고 삭갓, 조작이니까 오퍼레이션이니까 삭갓을 씌운 이런 기호로가 나타납니다. 이 동등조작이라는 것은 계를 있는 그대로 그냥 나타내는 조작을 동등조작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곱하기 1 한 것과 같은 그런 성질이요. 수학에서 곱하기 1을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마찬가지로 동등조작도 동등조작 2를 하면 있는 그대로 그 물질이, 대칭성이, 그 분자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조작을 동등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등조작에 대한 요소를 아이덴티티 엘레먼트, 동등요소라고 하고, 기호로는 삭갓을 뗀 2로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등요소는 동등조작에 대응하는 대칭요소가 동등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조작을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연산식으로 나타내면 XYG라는 어떤 좌표가 있는데 그 XYG 좌표에 동등조작 E 오퍼레이션을 하면 그것은 그대로 나타나니까 XYG가 되겠지요. 두 번째로 반전 조작과 반전 중심입니다. 반전 조작이라는 것은 인버전 오퍼레이션으로 인버전의 I에서 거기에 삭갓을 씌운 것이 반전 조작을 나타내는 기호이고, 대상물의 중심점, 이 중심점을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조작을 반전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 XYG가 있다면 반전 조작을 하면 그 점이 X는 마이너스 X로, Y는 마이너스 Y로, G는 마이너스 G의 위치로 이동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 반전 조작을 하는 그 중심점을 반전 중심, 인버전 센터라고 하고, 기호로는 I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분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분자의 중심점, 이 점이 반전 중심 I가 되겠어요. 따라서 반전 중심 I를 통해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것, 그것을 반전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F1자를 반전 중심을 통과해서 반대쪽으로 움직이면 거기에 자기와 똑같은 F가 있는 그러한 경우가 반전 조작이 되겠어요. 그래서 F는 반전 중심을 통과하면 이쪽이 F로, CL은 또 반전 중심을 통과하면 반대쪽 CL로, H는 또 반전 중심을 통과하면 반대쪽 H가 있고, 그 다음에 탄소의 경우도 반전 중심을 통과하면 반대쪽에 또 C가 있는 이러한 경우가 반전 조작이 되겠어요. 그래서 반전 조작에 대응하는 대칭 요소를 반전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반전 중심은 대칭 중심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어요. 따라서 반전 조작 연산을 하면 그 연산식은 이와 같이 되겠죠. 즉 XYG를 I 오퍼레이션, 인버전 오퍼레이션 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G가 되는 그런 연산식으로 나타내집니다. 세 번째가 회전 조작과 대칭축입니다. 대칭축은 시메트리 엑시스라고 하고 기호로는 CN으로 나타납니다. 이 대칭축은 그 360도를 N 회전했을 때, 즉 N 회전하면 즉 360도를 n분의 1만큼 회전했을 때 대상물이 또다시 자신의 원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되는 그러한 선, 축선을 대칭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n은 회전 차수이고 즉 360도 돌리는 동안 몇 번이나 같은 것이 나타나느냐 하는 그 숫자가 회전 차수 n이고, 그리고 이와 같이 회전을 시킨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는 조작을 회전 조작, 로테이션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 CN의 삿갓을 씌운 모습으로다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회전 조작은 대칭축에 대한 회전이고, 그래서 N이 2이면 1회 회전했을 때 각 점의 좌표가 대칭축 반대 방향, 즉 180도 이동하는 것이 n이 2일 때의 회전 조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또 식으로 나타내면, 오퍼레이션 식으로 나타내면, 연산식으로 나타내면 XYG를 C2 회전했다. C2 회전 조작하면 X는 마이너스 X로 이동하게 되고 180도 이동하니까 반대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y는 마이너스 y로 y의 값을 갖게 되고, 대칭축을 g로 하면 그 축 자체는 제자리에서 회전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서 g는 g 값을 그냥 g 값을 갖게 됩니다. C1 조작을 보겠습니다. C1 조작은 이거는 한 번 180도 360도 나누기 1이니까 다시 360도가 되겠죠. 그래서 C1 조작은 360도로 회전하는 것이 되고, 360도 회전하면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C1 조작은 2와 동일한 조작입니다. C2 조작은 그러면 이번엔 360도를 2로 나누니까 180도 회전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경우가 C2 조작이 되겠는데, 이것이 C2축이 되겠고, H2 분자의 경우에 C2축이 되고, 이 C2축은 반대로 180도 돌리면 이쪽에 H가 이쪽에 H로 와서 서로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C2축이 되고, 그래서 C2 조작은 2분의 360도 회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80도 회전하는 것이 C2 조작이 됩니다. 그러면 C3 조작은 360도 돌리는 동안 똑같은 것이 3번 나타나는 경우가 C3 조작이 돼요. NH3 같은 분자의 경우에 이렇게 N의 중심을 지나서 요 H와 H와 H 요 삼각형의 중심을 지나가는 그러한 선이 C3축이 되겠는데, 이 C3축에 대해서 조작을 하면 한 번 돌리면, 즉 120도 회전하면 H 똑같은 것이 있고, 다시 120도 돌리면 또 H 똑같은 것이 있고, 요 H도 또
120도 돌리면 똑같은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360도 돌리는 동안 3번 똑같은 모양이 되는, 모습이 되는 그러한 선, 그러한 축을 C3축이라고 하고, 이 C3축에 대해서 조작을 하는 것을, 회전 조작을 하는 것을 C3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C3 조작은 3분의 360도씩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120도씩 회전하는 것이 C3 조작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C4, C5, C6 다 똑같고, 그 다음에 C 무한대 조작. C 무한대 조작은 360도를 무한대로 나누는 것이, 그러니까 무한소 아주 작은 만큼, 무한소만큼 회전해도 계속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C 무한대 조작이 되겠어요. 이 C 무한대 조작은 어떤 경우에 있냐 하면 HCl과 같은 직선형 분자, HCl 또는 CO2 같은 직선형 분자인 경우에 거기에 C3축이 있고, 그 C3축에 대해서 조작하는 것을 C 무한대 조작이라고 합니다. HCl 분자를 보면 이렇게 요 H의 중심과 CL의 중심을 찌르는 그러한 선이 있을 수 있고, 이 선은 무한히 많은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C 무한대 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C 무한대 축에 따라서 돌리는 것을 C 무한대 조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조작들을 연산식으로 나타내 보면, 예를 들어서 연산식들을 보면 C2 조작하고 또 C2 조작한 거, 이런 것을 우리는 간단히 C2 조작을 2번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C2 조작을 2번 하는 것을 우리는 C2,2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그럼 C2 조작을 2번 하면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은 E 조작과 마찬가지 같은 것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C3하고 C3 조작을 하면, 2번 조작을 하면 이거는 C3,2로 나타내고, 이것은 C2번 조작한 것은 반대쪽으로 한 번 돌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C3 조작의 마이너스 1승과 같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C3 조작하고 C3 조작하고 C3 조작을 3회 연속하면 우리는 이것을 C3,3로 이렇게 간결하게 나타나고, 이것은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2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C4 조작의 경우에도 보면 C4 1 조작 한 번, C4 2 조작, C4 조작을 2번 한 것, C4 3 조작 3번 한 것, C4 4 조작 4번 한 것, C4 오퍼레이션, 이런 4가지가 있겠죠. 이때 C4 2를 한 것은 C2 1을 한 것과, 즉 180도 회전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C2 1과 같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C4 4는 또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E 오퍼레이션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C4 조작의 경우에는 C4 2는 C2 1과 같은 것이고, C4 4는 E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유한 C4 조작은 C4 1과 C4 3만이 고유한 C4 조작이 됩니다. C4 6 조작의 경우에도 보면, C6 조작의 경우도 보면 C6 1, 2, 3, 4, 5, 6, 6개의 조작이 있겠죠. 그러면 이때 C6, 2는 서로 6과 2를 약분하면 C3, 1 조작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C6, 3는 또 6과 3를 약분하면 C2, 1 조작한 것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C6, 4 서로 약분하면 C3, 2와 마찬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C6, 6는 또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 조작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C6 조작의 경우에는 C6, 1과 C6, 5가 또 고유한, 그런 C6의 고유한 조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4, 1과 4, 3가, 여기에서는 6, 1과 6, 5가 각각 고유한 조작이 됩니다. 네 번째로 반사 조작과 대칭 면을 보겠습니다. 대칭 면은 시메트리 플레인이라고 해서 시그마로 나타냅니다. 이 시그마는
이 대칭면은 다른 말로는 미러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거울면이라고 해요. 거울면에서 이 시그마는 손거울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히람 문자이기 때문에 요 시그마로다가 대칭면을 기호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물 내부의 한 평면, 즉 거울면에 대해서 내부의 평면입니다. 외부의 거울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물의 내부의 거울을 갖다 대고 그 거울면에 대해서 대상물을 비추었을 때 반대쪽에 같은 모양이 되는 그러한 평면을 대칭면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거울면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조작, 대칭면에 대해서 거울면을 갖다 대서 반대쪽의 모습을 비춰보는 그런 것을 반사 조작이라고 합니다. 시그마의 삿갓을 씌워서 나타내죠. 대칭면에 대해서 거울에 비추는 것 같은 그런 거울상을 옮기는 조작을 반사 조작이라고 합니다. 대칭면 설정에 따라서 조작의 결과가 이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칭면을 YG면으로, YG 평면을 대칭면에 삼아서 그 조작을 하면 YG 평면에 거울이 있으니까 Y와 G 값들은 변화가 없고 그것에 비춰지는 X 값만이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XYG를 시그마 YG 거울면으로 대칭 반사 조작을 하면 -XYG가 됩니다. 그리고 XG 평면에 대한 거울면을 가지고 반사 조작을 하면 X와 G는 거울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X값과 G값은 변화가 없고 Y가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X-YG가 됩니다. 그 다음에 XY면을 거울면으로 삼아서 반사 조작을 하면 X와 Y는 변화가 없고 G가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서 XY-G가 됩니다. 그러면 대칭면의 종류는 또 그 어떠한 면을 가지고 면으로다가 대칭 조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수직 거울면입니다. 수직 거울면은 수직은 vertical mirror plane이라고 해서 이 vertical의 V를 따서 기호로 시그마 V로 나타납니다. 이 수직 거울면은 어떤 것이 수직이고 어떤 것이 수평이냐 하면은 대칭축을 주축인 대칭축을 포함하는 그러한 거울면은 시그마 V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H2O 분자 같은 경우에 이게 C2축이었었죠. 이 C2축인데 요 시그마 V 요 거울면은 지금 이 축이 이 거울면을 포함하고 있죠. 이 거울면이 C2축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시그마 V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울면도 이러한 거울면도 마찬가지고 C2축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시그마 V가 되고 지금 시그마 V가 두 개이니까 하나는 시그마 V, 다른 하나는 시그마 V 프라임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수평 거울면이 있는데요. 수평 거울면은 호리젠탈 미러 플레인이어서 요 H를 기호로 떠서 시그마 H로 나타납니다. 이 수평 거울면은 대칭축하고 수직인 대칭축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대칭축을 수직으로 나누는 그러한 거울면을 수평 거울면 시그마 H라고 합니다. 지금 이 경우에 이 분자의 경우에는 축이 요 종이의 앞면에서 뒷면으로 찌르는 여기에 C3축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거울면, 요 거울면, 즉, 요 원자들을 반으로 나누는 그러한 거울면은 이 C3축을 또 수직으로다가 직각으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시그마 H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면 거울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면 거울면은 다이히드럴 미러 플레인에서 시그마 D로 나타내고 이 경우에는 축이 여러 개, 즉 CN축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 가장 값이 높은 축을 그것을 주축이라고 하는데 그 주축을 포함하면서
주축의 수직인 시그마 C2축 사이의 각을 2등분하는 것. 즉 이와 같이 시그마 V 같은 모습인데 주축이 있고 거기에 또 수직하는 C2축도 있는 경우, 즉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C3축이 있고 이 경우에도 C3축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C3축에 수직하는 또 C2축도 있는 그러한 경우에 시그마 V와 같은 모습을 주축을 포함하면서 이렇게 주축을 포함하는 그러한 면이 있는데 이 면들이 요 각각의 C2축의 사이 절반을 나누는 2등분하는 그러한 시그마 V와 같은 그러한 모습의 것을 시그마 V와 구분해서 시그마 D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전 반사 조작과 회전 반사 축인데요. 회전 반사 조작은 회전시키고 또 반사시킨 그러한 조작을 회전 반사 조작이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SN의 삿갓을 씌운 이런 SN 삿갓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리플렉션. 그래서 로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또 리플렉션도 하는 이 두 번의 조작을 하는 그러한 조작을 회전 반사 조작이라고 합니다.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SN 삿갓은 회전 조작, CN 조작을 하고 그걸 한 다음에 다시 시그마 H 반사 조작을 하는 그러한 조작이 SN 조작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회영 조작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회는 회전, 영은 그 영상을 보여준다. 반사해서 거울에 나타나는 영을 보여준다. 모습을 보여준다 해서 회영 조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작을 하게 하는 축을 회전 반사 축이라고 부르고 SN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회전 반사 조작에 대응하는 축을 회전 반사 축 SN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다른 대칭 요소들과의 관계를 보면 먼저 S1의 경우를 보면 S1은 C1 한 다음에 시그마 H 한 것이 S1이 되겠죠. 그럼 C1 조작은 앞에서 봤다시피 E 조작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러므로 시그마 H 2가 될 테고 그럼 2는 곱하기 1이니까 결국 시그마 H 조작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S1은 시그마 H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유한 것이 아니라 S1은 시그마 H다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S1은 시그마 H와 같은 것이고 두 번째로 S2는 C2 조작한 다음에 시그마 H 조작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뭐와 똑같냐면 I 조작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S2는 I와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S도 고유한 축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대칭 요소는 5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동등, 두 번째가 반전 중심, 세 번째가 대칭면, 네 번째가 대칭축, 그 다음에 회전 반사축, SN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조작이 동등조작은 개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 조작이 동등조작이고 그 다음에 반전조작, 즉 반전 중심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하는 것이고 이거는 I 삿갓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칭면 조작, 즉 반사 조작이 되겠는데 이건 대칭면에 대해서 즉 그 물질의 대상 내부에 있는 대칭면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거울상을 구하는 것이 반사 조작이고 그 다음에 대칭축은 회전 조작, 대칭축에 대응하는 조작이 회전 조작이고 회전 조작은 n분의 360도만큼 회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전 반사 조작 또는 회영 조작은 회전축에 대해서 n분의 360도만큼 회전한 다음에 회전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H, 대칭면 거울상을 가지고 반사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CN 조작을 한 다음에 시그마 H 조작을 하는 게 회전 반사 조작, 회용 조작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분자들에 대해서 분자들이 그 분자는 다르지만 대칭 요소들은 같은 대칭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분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자들을 일목요연하게 구분해 놓는 것을 점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들의 대칭적인 관점에서 분류해 놓은 것을 점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이라는 것은 대칭 요소들의 집합체이고, 이 분이 되려면, 같은 분이 되려면 동등 요소 2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군에 속한 각 요소들은 역조작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조작 사이의 결합법칙이 또 성립해야 되는데, 즉 A, B, C의 결합법칙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즉 순서를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조작한 것이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조작한 것과 같은 결과를 주는 그런 결합법칙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점군이라는 것은, 점군은 왜 점군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이 분자들의 대칭 요소들은, 한 분자 내에 있는 그 대칭 요소들은 어떤 한 지점에서 서로 교차를 하는 그런 지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점이란 뜻, 포인트란 뜻에서 포인트를 지나는, 같은 포인트를 지나는 그룹에서 점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점군 기호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쉔플라이즈 기호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허만 몰빈 기호 방식이 있습니다. 이 쉔플라이 기호 방식은 화학 또는 분광, 우리가 공부하는 화학과 분광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허만 몰빈 기호는 물리학과 결정학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쉔플라이즈 기호를 가지고 점분을 나타내는데, 다른 물리학이나 결정학 책을 보면 허만 몰빈 기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쉔플라이즈 기호로서, 쉔플라이즈 기호로 보면 C1, CI, CS 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 C1군이라는 것은 동등요소 2밖에는 없는, 다른 대칭 요소가 없는, 즉 대칭성이 가장 낮은 그룹이 C1군이에요. 그래서 C1은, 이 1은 앞에서 봤다시피 C1은 뭐와 또 같냐면 2와 같기 때문에 그것을 2 대신에 C1군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CHBr, CLF 분자인데, 이 경우에는 C, H, Br, CL, F 다 다른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기 때문에 대칭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2밖에 없게 되겠죠. 이것이 C1군입니다. CI군은 2는 모든 것에 다 있어야 되니까 2와 2 외에 I, 즉 I가 있는 그것이, I 대칭 요소가 있는, 즉 2와 I만 있는 그러한 경우가 CI군이 되겠어요. CI군, 지금 1,2-다이클로로, 1,2-다이클로로에테인을 보면 여기에 대칭 중심이 있고, 그 외에는 이렇게 지나가는, 대칭 중심을 지나가는 이러한 대칭 외에는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C1군이 되겠습니다. CI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S군은 2하고 거울면만 있는 경우에, 거울면 시그마만 있는 경우고, 그래서 CFH2, CLF를 보면 이 경우에는 요게 CL인데요. CL과 탄소와 요 F를 지나가는 요 거울면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런 것을 CS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그룹이 CN, CNV, CNH인데, 여기서 N은, CN은 이 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V는 시그마 V를 얘기하는 거고, 이 H는 시그마 H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N군은 대칭축,
물론 지금부터 이제 E는 전부 있어야 되니까 E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칭축 CN만 있는 경우가 CN축이에요. 이 경우에 H2O2인데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는 요 수소는 앞으로 나와 있고 요 수소는 뒤로 들어가 있어요. 평면구조가 아니라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축을 내어보면 이게 C2축인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180도 돌리면 뒤에 있던 놈이 앞으로 오기 때문에 얘하고 180도 돌리면 만나게 되고 이 탄소도 180도 돌리면 이쪽으로 오니까 똑같은 모습이 됐죠. 이러한 C2축 하나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CN군에 속합니다. 이거는 C2축 하나만 있으니까 CN군 중에서 C2가 되겠죠. 그 다음에 CNV는 요 CN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CN축을 의미하고 요 V는 시그마 V를 얘기하고 그 시그마 V는 N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NV는 N개의 시그마 V를 의미하는 그러한 기호입니다. 그래서 H2O 분자, 앞에서 봤던 H2O 분자를 보면 이렇게 C2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시그마 V면 하나 하고 이러한 시그마 V면 또 하나. 그래서 두 개의 시그마 V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C2와 두 개의 시그마 V가 있어서 이런 것을 우리는 C2V, 구체적으로 C2V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는 C 무한대 V가 되는데 앞에서 봤던 또 HCl 분자가 되어 있습니다. HCl 분자는 이렇게 C 무한대 축이 있고 이런 면으로 이렇게 시그마 V가 계속 이 360도 돌아가면서 계속 무한히 많이 있죠. 그래서 무한대 V에 무한대 시그마 V가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C 무한대 V라고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CNH군입니다. CNH군은 CN과 시그마 H가 있는 것을 CNH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여기 앞에서 뒤로 C2축이 있고 앞에서 뒤로 C2축을 찌르면 이 C2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면 요거는 180도 회전시키면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180도 회전시키면 이쪽으로 오고 요거는 180도 회전시키면 이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C2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평면 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C2축과 수직하는 거울면이기 때문에 시그마 H가 되겠죠. 이런 것을 C2H라고 그룹핑을 기호로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 시그마 V가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이 없고 축과 C2축과 거기에 시그마 H가 있으면 시그마 V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CNH군의 군의구도가 나타냅니다. 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D 점군들이 있습니다. DN, DND, DNH가 있습니다. 여기서 D라는 것은 DN군에는 CN축이 있고 이 CN축에 수직하는 C2가 있는 것, 그것들을 D라고 기호로 나타냈어요. 즉 축이 더블로 있다 해서 D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CN과 N개의 C2축이 있는 축이 더블로 있는 그러한 것이 D에 속합니다. 그리고 CN축과 수직하는 C2축만 있는 것들이 DN군이에요. 그 다음에 DND군은 CN과 N개 C2축이 있고 CN과 C2축이 있고 거기에 시그마 D까지 있는 그러한 것을 DND군이라고 합니다. 요 D는 다이히드랄 시그마 D의 D입니다. 그래서 N개의 시그마 D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DND인데 지금 C3 그 다음에 H2인 그런 프로펜이 되겠죠. 프로펜이 되는데 프로펜의 경우에 보면 이거 찾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가상의 육면체를 그려놓으면
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의 육면체에 요 H와 H는 서로 엇갈려 있어서 이쪽에 H는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 그 다음에 이쪽에 붙어 있는 H는 엇갈려 있는, 90도로 엇갈려 있는 이쪽의 모서리와 이쪽의 모서리에 배치를 시켜 놓으면 우리는 위면에서 아랫면으로 찌르는 그러한 C2축이 있고, 이 C2축을 가지고 회전을 시켜보면 요 탄소는 요 탄소로 옮길 테고, 그 다음에 이쪽의 수소는 위면에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에 있기 때문에 180도 회전하면 이 녀석이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수소는 아랫면, 이쪽 수소와 이쪽 수소를 보면 아랫사각형에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에 있기 때문에 180도면 이쪽으로 회전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오고 얘는 이쪽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앞면에서 뒷면으로, 앞사각형에서 뒷사각형 중심으로 C2축을 넣으면, 이번엔 이 C2축 관점에서 보면 C2축 회전하면 이렇게 돌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 수소와 요 수소는 앞면에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소와 이 수소는 뒷사각형 면에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에 있기 때문에 180도 회전을 하면 얘는 이쪽으로 오고 얘는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C2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2축이 또 하나 있는데, C2축은 이번에는 이 면에서, 앞쪽에 있는 측면에서 뒤쪽에 있는 측면의 중심을 지나가는, 중심을 빼뚫는 축이 C2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C2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수소와 이 수소는 앞측면에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에 있고, 이쪽 수소와 이쪽 수소는 뒷측면에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에 있기 때문에 이 중심을 지나는 앞사각형과 뒷사각형의 중심을 지나는 이 C2축을 가지고 회전하면 이 녀석은 이쪽으로 오고 이 녀석은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C2축이 즉 육면체의 윗면에서 아랫면 중심을 찌르는 C2, 앞면에서 뒷면의 중심을 찌르는 C2, 그 다음에 앞측면에서 뒷측면을 찌르는 중심의 C2축, 이런 C2축들이 서로 이 지점에서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C2축 하나와 두 개의 수직하는 C2축이 있죠. 그러니까 D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사선의 면들, 이거를 거울면으로 하면, 이 거울면은 요 거울면에 의하면 얘하고 얘들은 거울면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하고는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또 대칭이고, 그 다음에 얘하고는 거울면에 속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시그마 D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시그마 D가 이렇게 자르는 경우, 이렇게 자르는 경우, 그래서 시그마 D가 또 두 개가 있게 되죠. 그래서 CN과 N개의 C2가 있고 시그마 D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DND군에 속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축이 C2축이기 때문에 D2D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 축들이 C2, C2, C2이기 때문에 주축을 어느 것으로 삼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DNH입니다. DNH는 이제 눈치챘겠지만 H는 시그마 H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D니까 CN과 수직하는 C2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그마 H가 있는 경우가 DNH군에 속합니다. 요거 D3H 분자인데, 이 경우에 보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찌르는 C3축이 있죠. C3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수직해서 이러한 C2축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C2축은 요 원자와 요 원자의 중심을 찌르고 지나가면서 이것과 이것이 반대쪽에 있는 것으로 C2회전하면
이 녀석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C3 수직하는 C2축이 있고, 이러한 C2축은 요 원자와 요 원자를 중심을 찌르면서 반대쪽으로 지나가는 C2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자와 이 원자의 중심을 찌르면서 반대쪽으로 지나가는 C2축이 있기 때문에 C2축이 3개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축이 3이면 거기에 수직하는 C2축이 있다면 그 C2축은 필수적으로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축이 CN축이면 C2축은 그 N개만큼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원자와 요 원자, 요 원자, 요 원자, 이 원자들을 절반으로 싹 나누는 그러한 거울면이 있죠. 그래서 그 거울면이 시그마 H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축은 D3이고 C3이고 거기에 수직하는 C2가 있어. 그러면 D3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이러한 수평 거울면 시그마 H가 있어. 그래서 D3H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D6H, 이 벤젠의 경우를 보면, 벤젠의 경우는 요 중심에 앞에서 뒤로 찌르는 이러한 축이 있죠. C6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육각형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C6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C2축이 있고, 이렇게 찌르면 이 수소, 탄소, 수소를 이렇게 서로 중심을 찌르면 이거를 옮기면 이렇게 반대쪽에 180도 회전시키면 똑같은 거기 때문에 C2가 있고, 이런 C2가 하나, 둘, 3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C2가 있는데, 그 C2는 이 탄소 사이의 결합을 절반으로 나누는 이런 C2가 있습니다. 이 C2도 하나, 둘, 3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전체 6개의 C2가 있습니다. 수직하는 C2가 있고, 따라서 이거는 D6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요 전체 모든 원자들을 절반으로 나누는 그러한 거울면이 있죠. 이 종이면과 이 면과 똑같은 그런 거울면인데, 이것은 여기 C6축에 또 수직하기 때문에 그런 시그마 H가 있어서 D6H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D 무한대 H가 되는데, 이 경우는 CO2 분자 같은 경우에 탄소, 산소라고 하면 이렇게 C 무한대 축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C2축이 있죠. 그런 다음에 또 이 C 무한대축을, 요 C2축을 포함하면서, 거울면을 갖다 대면 이 C 무한대축에 수직하는 그러한 거울면이 있죠. 그래서 이건 D 무한대 H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N군입니다. SN군은 지금까지 했던 축이 있는데, 축이 있으면서 앞에도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한 개의 SN축이 있는 경우가 SN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방군입니다. 입방군은 우리가 이제 사면체이면, 사면체는 영어로 테트라헤드랄이죠. 그래서 사면체군들은 테트라헤드랄에 T를 따서 T 또는 TD 또는 TH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사면체군은 테트라헤드랄에 TD군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게 정사면체 분자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딱 봐서 정사면체니까 하나, 둘, 셋 해서, 그래서 면이 아래쪽에 하나, 요 3개 쪽에 하나, 또 요렇게 3개 해서 면 하나, 또 이렇게 3개 해서 면 하나 해서 전체 면이 4개이기 때문에 정사면체분이고, 정사면체분은 TD라고 합니다. 팔면체분이요. 팔면체는 옥타헤드랄입니다. 옥타헤드랄은 O 또는 OH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정팔면체는 OH군, 옥타헤드랄군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이렇게 중간에 4개가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똑같은 것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면이 위쪽에 4개의 면이 있고 아래쪽에 4개의 면이 있어서 전체 8개의 면이 있죠. 그래서 정팔면체군입니다. 20면체군은
아이코사헤드라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코사헤드라에 숫자를 줘서 I 또는 IH를 나타내고 그 중에서 정 20면체를 IH 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버킷볼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20면체 그런 분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쉔플라이즈 기호고 쉔플라이즈 기호하고 결정하기나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헐만 몰긴 점검 기호를 비교해보면 우리 CI는 이 헐만 몰긴 기호는 1바로 나타납니다. CI는 그래서 C1은 그냥 곱하기 1과 같다니까 1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CS의 S는 이건 미러였기 때문에 거울면에 있던 미러의 M을 써서 그냥 M으로 나타내고 CI는 요 1의 바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C2가 되면 헐만 몰긴 경우는 그냥 2로, C3는 3으로, C4는 4로, C6는 6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거울이 있으면 그 M을 사용해서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헐만 몰긴 기호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기호로 나타내는 그런 문헌을 본다면 이 표를 찾아서 이게 쉔플라이 기호는 어떻게 되는지 하고 찾아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참조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점군을 결정하는 전체적인 순서들을 하나씩 보면 먼저 분자를 보고서 이게 직선형인지 아닌지 하고 판단하고 바로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죠. 직선인지 아닌지. 그래서 직선형인지 아닌지 보고 그래서 직선형이면 중심에 대칭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대칭 중심이 있으면 D 무한대 H고 없으면 C 무한대 V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형이 아니면 그 다음에 입방체인지를 확인해보고 즉 4면체, 8면체, 20면체 이런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입방형이면 그 다음에 또 I가 있는지를 보고 I가 있으면 I가 없으면 테트라헤드랄 I가 있으면 다시 CS 즉 거울면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거울면이 없으면 옥타헤드랄 CS에 해당되지 않으면 옥타헤드랄이고 그 다음에 CS에 해당되는 아이코사 헤드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물론 이런 순서로 얘기했지만 이거는 한눈에 그냥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직선 분자냐 아니면 4면체냐 8면체냐 또는 20면체냐 봐서 그래서 4면체이면 테트라헤드랄 정4면체면 테트라헤드랄 정 8면체는 옥타헤드랄 그다음에 정 20면체는 아이코사헤드랄 이렇게 정보를 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직선이면 이게 대칭 I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I가 있다는 얘기는 앞뒤가 서로 같다. 즉 CO2 같은 그런 분자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거는 직선이면서 대칭이면 앞뒤가 똑같으면 D 무한대 H 직선형이면서 앞뒤가 서로 다르면 C 무한대 V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도 아니고 입방체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차례차례 빠져나가야 되죠. 직선도 아니고 입방체도 아니야. 그러면 CN 축이 있느냐 하고 찾아서 축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 축이 없으면 이제 또 이제 간단하죠. 축이 없으면 거울면이 있는가 축은 없는데 거울면은 있는가 하고 보고 거울면이 있으면 CS 그 다음에 거울면이 없으면 그 다음에 또 대칭 중심이 있는가 하고 보고 대칭 중심이 있으면 CI고 대칭 중심이 없으면 C1입니다. 그래서 축이 있으면 이제 좀 더 복잡해 축이 없으면 거울과 I 거울면이 있는지 그 다음에 대칭 중심이 있는지 하고 따라서 거울면이 있으면 CS 거울면도 없고 I만 있으면 CI I도 없으면 C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주축에 수직하는 C2축이 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주축에 수직하는 C2축이 있는가 하고 보고
그래서 C2 축이 없으면 이제 순수하게 C그룹이 되겠죠. C그룹이 되면서 그 다음에 시그마 H, 거울을 볼 때는 시그마 H를 먼저 봅니다. 시그마 H가 있으면 CNH가 되고 시그마 H가 없어. 그러면 시그마 V가 있나 보죠. 시그마 V가 있으면 CNV가 되고 시그마 V가 없으면 그냥 CN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중에서 CN이 S2N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니다. 그래서 S2N이 될 수 없으면 CS2N이 되고 그 다음에 S2N이 없으면 CN, S2N이 있으면 SEN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하는 C2가 있으면 D 그룹들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H를 먼저 찾아봅니다. 그래서 시그마 H가 있으면 DNH가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H가 없으면 이제 시그마 V, 이 경우에는 주축에 수직하는 C2가 있는 경우니까 이제 시그마 D가 되겠죠. 시그마 D와 시그마 V는 성질은 똑같은데 수직하는 C2가 있는 경우냐 없는 경우냐니까 우리가 그때는 이제 수직한 C2가 있으면 이제 그걸 특별히 시그마 D라고 부르죠. 그래서 시그마 D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그래서 시그마 D가 있으면 DND, 시그마 D가 없으면 DN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분자들의 전군을 결정하시오. 1번은 스태거드 CL3, CCH3, 2번은 스태거드 H3, CCH3, 그 다음에 이중결합인 경우 에틸은 또는 에틸이고 그 다음에 SF6 네 분자의 경우 되겠어요. 자, 먼저 스태거드 CL3, CCH3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분자를 그릴 수 있어야 되죠. 스태거드 형태의 CL3, CCH3면 탄소를 해서 한쪽에는 H3가 붙어 있고 다른 쪽에는 CL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서로 엇갈려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CL은 요 수소와 수소 사이 중간쯤에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스태거드 CL3, CCH3는 원자 1번과 5번을 보면 이렇게 찌르는 C3축이 있겠죠. C3축을 통해서 회전하면 얘는 120도 회전할 때마다 360도 회전하는 동안에 3번 똑같은 것이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아래 것도 3번 똑같은 것이 나타나고 그러한 C3축이 있고 그 다음에 2157을 가르는 이러한 거울면이 있죠. 이러한 거울면. 또 그런 거울면이 있으면 거울면은 이 C3축이 있으니까 거울면은 3개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개까지 다 찾을 필요는 없고 시그마 V가 있다. 그리고 주축이 C3축이다. 그러면 이 시그마 V는 당연히 3개가 있습니다. 그러한 3개의 시그마 V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없으니까 C3하고 시그마 V가 있으니까 이거는 C3V가 되겠죠. 아까 그 계통 흐름도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보니까 C3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직하는 C2는 없어. 그 다음에 시그마 H를 찾았더니 시그마 H도 없어. 그 다음에 시그마 V를 찾았더니 시그마 V는 있어. 그렇기 때문에 C3V가 됩니다. 자, 스태거드 H3C, CH3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쪽에 CH3, CH3가 있는 경우죠. 그러면 분자의 모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로 위에서 찌르는 이렇게 1번과 5번을 찌르는 이런 C3축이 있고 그 다음에 3개의 시그마 V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러한 C2축이 있죠. 추가로 이러한 C2축이 있답니다. 그래서 C2축은 반대로 돌리면 얘는 뒤에 있던 거는 앞으로 나오고 4번은 5번 자리로 나오고 3번은 8번 자리로 1번은 5번 자리로 되는 그런 C2가 있죠. 이 C2는 몇 개가 있어요?
또 주축이 C3니까 3개의 C2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D그룹에 속하겠죠. 그럼 C3축하고 수직하는 3개의 C2축이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V는 C2축 사이를 2등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시그마 D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D3D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H2C 이중결합 CH2예요. 자, 그러면 분자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분자 구조가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에는 이러한 C2축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C2축도 있겠죠. 그래서 1과 4를 관통하는 C2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본드, 1번과 4번의 본드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를, 이 본드를 2등분하는 그런 C2축이 있죠. 그래서 이중결합 중간을 지나가는 2개의 C2축이 있겠어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D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어느 것을 잡아도 상관없지만 요거를 주축으로 잡았으면 이 C2축을 포함하는 그런 거울면이 있죠. 이 거울면이 있으니까 이거는 시그마 H가 되겠어요. 그래서 D면서 시그마 H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D2H분이 되겠죠. 네 번째 SF6입니다. SF6를 3차원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는 딱 보니까 어때요? 팔면체이죠. 이 중간에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4개가 있고 4개의 F 원자들이 있고 위아래로 하나씩 똑같은 것이 있으니까 팔면체로 해서 이거는 정팔면체로서, 그러면 정팔면체는 옥타헤드라서 OH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칭 조작을 우리가 매번 그 조작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대단히 불편하죠. 그래서 그것을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을 표현이라고 해요. 수학 중에서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행렬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조작을, 행렬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을 표현이라고 하고, 그래서 표현이라는 것은, 표현은 뭐의 준말이냐면, 표현, representation은, 표현은 행렬 표현을 줄여서 간단히 나타내준 말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분자의 대칭 구조를 행렬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이 표현인데, 그래서 대칭 구조의 행렬 표현, 이 말을 줄여서 그냥 표현이라고 합니다. 대칭 조작의 행렬 표현은 감마 R로 나타내주고, 그 동등 조작은 감마 E로 2가 되겠죠. 이 R은 그 조작의 기호를 R로 일반화해서 나타낸 것이 R이고, 그래서 감마 R. 그래서 동등 조작은 감마 E가 되죠. 우리 앞에서 연산을 했을 때 E는 XYG를 E 조작을 하면 뭐가 된다 그러냐면 XYG가 됐어요. 이렇게 XY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행렬식으로 나타내주면, 그럼 이 행렬은 요거에 이 계산을 했을 때, 행렬 계산할 때 결과가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한 행렬은 바로 행렬식이 1, 1, 1로 되는 경우가 1, 1, 1. 요 행렬을 가지고 XYG에다가 계산하면 똑같은 XYG가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행렬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1행과 2열을 곱하고, 그러면 1 곱하기 x는 x, 0 곱하기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거, 그래서 0 곱하기 x는 0, 그다음에 0 곱하기 y는 0 해서 x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x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과 이 xyg, 이 행렬을 곱하면 0, 1, 0이니까 0 곱하기 x는 0, 1 곱하기 y는 y, 0 곱하기 g는 0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y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 0, 0, 1과 xyg를 곱하면 0 곱하기 x는 0,
0 곱하기 y는 0, 1 곱하기 g는 g가 돼서 남는 것이 g만 되죠. 그래서 xy g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작을 한다. 이거에 대한 행렬 표현은 이렇게 되겠죠. 감마 2는 이게 그대로 와서 100, 010, 001 이런 것을 우리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대칭 조작에 대한 표현, 이 조작에 대한 표현은 이게 되겠죠. 반전 조작의 경우를 보면 반전 조작은 반전 조작을 하면 x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y, g는 마이너스 g가 됐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게 하는 행렬식은 이렇게 가운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이러한 행렬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행과 이거를 곱하면 마이너스 x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과 이 행을 곱하면, 열을 곱하면 마이너스 y가 되고, 세 번째 행 곱하기 이거를 하면 마이너스 g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행렬 계산을 하면 바로 이 조작을 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I 조작을 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조작에 대한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사 조작은 YG면에 대해서 반사 조작을 하면 YG 값은 변하지 않고 X가 마이너스 X가 됐었죠. 이와 같이.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하는 행렬식은 바로 이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시그마 YG에 대한 행렬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Y의 경우는 이번에는 GX니까 Y만 마이너스 Y로 바뀌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하는 그런 행렬식은 이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시그마 XG에 대한 행렬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XY 하면 이번에는 Y가 마이너스 Y가 되죠. 이와 같이, G가 마이너스 G가 되죠.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주게 하는 것은 이러한 행렬식이 될 테고,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시그마 XY 조작에 대한 행렬 표현이 되겠습니다. 회전 조작의 경우는, 회전 조작은 주축을 G로 하면 그 점 XY, G는 X 좌표는 변화가 없고 X와 Y 좌표는 얼마나 회전했느냐, 회전각 세타에 의존하는 그러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회전 조작에 대한 행렬 표현은 일단 주축 점 G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여기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001, 001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시켰을 때는 X'은 R 코사인 파이 플러스 시타가 돼요.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R 코사인 파이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R 사인 파이 사인 시타가 되고, 우리 앞에서 구면좌표에서 이미 공부했다시피, 그러므로 R 코사인 파이는 X가 돼서 X 코사인 시타, 그 다음에 R 사인 파이는 Y가 되기 때문에 Y 사인 시타가 됩니다. 그러므로 반시계 방향,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그때 X 값을 X'이라고 하면 이 X'은 X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Y 사인 시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Y 값은 그것을 Y'이라고 하면 Y'은 R 사인 시타, R 사인 파이 플러스 시타가 돼서 이거 전개하면 R 사인 파이 코사인 시타 플러스 R 코사인 파이 사인 시타가 되기 때문에 요 R 코사인 파이는 X였고 R 사인 파이는 Y였기 때문에 이것은 X 사인 시타 플러스 Y 코사인 시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X, Y, G를 회전을 시키면, GN 회전을 하면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 그때 나타난 새로운 좌표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은 g는 같은 값이 되니까 g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x 프라임 자리가 되려면 요 식에 맞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 그 다음에 사인 시타 플러스 코사인 시타 요게 이렇게 배치가 되면 이런 계산은 행렬 계산은 이렇게 1행 곱하기 이거 하면 x 프라임이 되고 그 다음에 2행 곱하기 이거 하면 y 프라임이 되고 그 다음에 g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g 프라임 즉 같은 g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회전축에 대한 행렬 표현은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 제로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제로 그 다음에 제로 제로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전 반사 조작을 마지막으로 회전 반사 조작에 대한 행렬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회전 반사 조작 SN은 회전 조작을 한 다음에 시그마 H 조작을 하는 거였죠. 그러므로 아까 봤던 CN 조작에 대한 행렬 표현은 이와 같은 것이었고 그 다음에 시그마 H 조작에 대한 행렬 표현은 11-1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H 하면 X, Y는 같고 G만 반대방이 되기 때문에 11-1이 돼요. 그러므로 이걸 서로 곱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그것이 첫 번째 항이 되죠. 그래서 1, 0, 0 곱하기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 0 하면 그것이 코사인 시타가 되고 여기는 0, 0 지워서 1 곱하기 코사인 시타는 코사인 시타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또 1행 곱하기 두 번째 열을 하면 1, 0, 0이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시타하고 0 코사인 시타는 0, 0, 0은 0에서 요거만 남겠죠. 그러므로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사인 시타가 됩니다. 또 세 번째는 1, 0, 0, 그 다음에 0, 1, 0 하니까 그거는 0이 되겠죠.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항, 요 항은 두 번째 행 곱하기 첫 번째 열을 곱해서 사인 시타 나오고 그 차례로 코사인 시타 0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각 행을 열과 행과 열을 차례차례 곱하면 이러한 결과가 얻어지고 그러므로 SN에 대한 행렬 표현은 이게 되겠죠. 그래서 SN에 대한 행렬 표현은 요게 돼서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 0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0 그 다음에 0, 0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행렬 표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시그마 V 도트 C2 조작의 결과가 시그마 V 프라임과 같음을 보여라. 즉 C2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V 조작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시그마 V 프라임하고 같음을 보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행렬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학적으로다가 이 조작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굳이 매번 조작을 찾아보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렬 표현 계산을 하면 먼저 앞에서 시그마 V, C2, 시그마 V 프라임에 대한 행렬 표현을 보면 시그마 V의 행렬 표현은 이와 같고 C2 조작했을 때 행렬 표현은 이와 같고 그 다음에 시그마 V 프라임에 대한 행렬 표현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C2 시그마 V를 하면 즉 이렇게 행렬 표현 가지고 C2 시그마 V를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V는 요게 될 테고 C2는 이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것을 행렬 계산하면 행 곱하기 열, 행 곱하기 열, 행 곱하기 열 하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 1, 0, 0, 0, 1, 0, 0, 0, 1이 됩니다. 이거는 뭐와 같아요? 시그마 V 프라임의 행렬 표현하고 똑같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차례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거는 시그마 V 프라임하고 같으니까 이거는 시그마 V 프라임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C2 조작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V 조작한 것은 뭐와 같으냐면 시그마 V 프라임 조작과 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표현과 지표표에서 지표표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표라는 것은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하고, 캐릭터의 이 앞에 음을 따서 혈압 문자 카이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행렬 표현, 지표라는 것은 행렬 표현을 갖고 그 행렬 표현들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 캐릭터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하나의 숫자로,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지표예요. 그 성격은 행렬 표현의 대각선 인자들의 합으로 그 지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지표 2라는 건, 2에 대한 지표는 그것의 행렬 표현이 이와 같았어요. 1, 0, 0, 0, 1, 0, 0, 0, 1이었어요. 이것들의 대각선의 합, 즉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면 그거는 3이 되죠. 그러므로 2에 대한 캐릭터는 3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i의 경우에는 그 행렬 표현이 이와 같았어요. 또 이것들의 대각선 요소들을, 대각선 인자들을 서로 합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 세 개가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세 개가 반대쪽으로 이동했다는 그런 성격을 나타내는 숫자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3이 됐다는 얘기는 x, y, z 어느 것 하나도 변화가 없었다. 즉, 세 개가 다 제자리에 있었다는 그러한 성격, 캐릭터를 나타내줘서 이 대각선 요소의 합이 그 조작에 대한 성격을 나타내주는 캐릭터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를 하면 시그마 XY, YG, GX 다 마찬가지로 요 세 개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두 개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대표적인 하나만 뽑아서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1, 1이니까 이것을 다 더하면 1이 되죠. 그래서 시그마 조작을 하면 그 캐릭터가 1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두 개는 이동이 없고 하나는 반대쪽으로 이동했다. 그것을 서로 합하면 1이라는 값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캐릭터들은 그 행렬 표현을 구하면 그 표현의 대각선의 합을 하면 그것이 바로 그 조작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캐릭터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또 가약 표현과 기약 표현이 있는데, 가약 표현이라는 것은 약분이 가능하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가약이고, 기약은 기왕에 약분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약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기약입니다. 그래서 n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들을 보면 분자들은 각각의 원자들이 x, y, z 세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n개의 원자로 이루어졌으면 그 분자는 각 원자의 자유들을 전부 더한 그러면 3n개의 자유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분자의 운동은 차수가 3n 곱하기 3n의 차수로 나타내지는데,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행렬은 이게 x, y, z니까 3 곱하기 3의 그러한 3 곱하기 3의 그러한 행렬로 나타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의 운동은 각 3n개의 자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행렬식은 3n 곱하기 3n의 그러한 차수를 갖는 그러한 행렬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약분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에요. 전체의 운동은. 그래서 이것을 가약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차수로 약분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가약 표현이고, 기약 표현은 더 이상 차수를 줄일 수 없는 그러한 표현이 기약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캐릭터, 지표들을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을 지표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분자의 그 대칭 정군의 성격을 나타내 준 것을 지표표라고 하는데, 지표표는 기약 표현을 가지고 나타냈습니다. 가약 표현을 가지고 나타내주면 그 표가 대단히 많아지고 복잡해지는데, 그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지표를 나타내주면 간결해지죠. 그래서 그 표는 기약 표현에 대한 캐릭터를 가지고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C2V 분자의 그러한 C2V 분자의 지표표를 보면 C2V는 그 요소들이, 대칭 요소들이 EC2 시그마 V, 시그마 V 프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캐릭터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지표표를 구성해서 나타내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6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표표의 구성은 1번 자리부터 6번 자리까지 6개의 그런 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첫 번째 구역 1번에다는 앞에서 봤다시피 분자 정군의 종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표 9.3에서 정군 C2V다 하고 이렇게 나타냈죠. 앞에 보면 첫 번째 구역이 여기 C2V, C2V 하고 여기 정군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고요. 이 구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역은 앞에서 봤다시피 대칭 조작의 종류들 E, C2, 시그마 V, 시그마 V 프라임 이와 같은 E, C2, 시그마 V, 시그마 V 프라임 같은 그런 대칭 조작 또는 대칭 요소들을 여기다가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 3에는 차수 H니까 얼마 해가지고 전체 차수를 나타내는데, 이 차수는 이 대칭 조작의 개수들의 합이에요. 즉 C2V 같은 경우는 이 개수가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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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H니까 4 하고 나타냈습니다. 다시 뒤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H니까 4. 근데 이 4라는 것은 이 개수들의 합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한 것이 요 차수 5더 4다 하고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이 경우는 너무 계산이 쉽기 때문에 여기다가 표시를 하지 않은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 4번 이 자리에는 표현의 차수나 대칭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멀리캔 기호라는 것을 가지고 나타냈어요. 이 멀리캔 기호는 조금 이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대칭의 종류가 어떤 성격의 대칭을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준 것이 구역 4번 자리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A, B 요 앞에 요 기호가 A 또는 B일 때는 차수가 1일 때, 즉 요 E 값이 1일 때를 A 또는 B라는 기호로 나타내고, E라는 기호는 차수가 2일 때, 그 다음에 T는 트리플렛해서 차수가 3일 때, 즉 E라는 것은 2중으로 축퇴되어 있다. 요거는 T라는 것은 3중으로 축퇴되어 있는 것이다. A나 B는 축퇴되어 있지 않은 단일인 경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리에는 여기다가 각 조작에 대한 캐릭터들을 아까 봤던 캐릭터, 지표, 카이 값들 여기다 쭉 각 조작의 밑에 차수들을, 지표들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 6에는 군 표현에 대한 기저들, 기저라는 것은 이제 X 기저 함수는 X, Y, G냐, X, Y냐, GI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X, Y, G는 각축 방향으로 대한 병진 운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RX, RI, RG는 회전 운동에 대한 기준이 되는 그런 베이스다 하는 것이고, XY, YG, XG 이런 것들은 각각 해당되는 D 궤도 함수에 대한 것입니다. XY는 DXY,
오비탈, yz는 dyg 오비탈, xg는 dxg 오비탈, 그다음 x좌승 마이너스 y좌승은 dx좌승 마이너스 y좌승 오비탈, dg좌승은 g좌승은 dg좌승 오비탈,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어떤 기저에 대한 것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6번 자리, 6번 구역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H2O 분자, 이건 C2V근이죠. 그 C2V근의 G축 방향으로 병진 운동을 TG라고 하는 G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경우라면, 이거는 TG 방향의 운동에 대해서 E 오퍼레이션 하면, TG는 변함이 없으니까, E 오퍼레이션은 E는 1이니까, TG는 그냥 TG가 되겠죠. 그러므로 그거에 대한 표현은 1이 될 테고, 캐릭터 역시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G 운동에서 C2 조작을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G축은 변함이 없으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캐릭터 역시 마찬가지로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V 조작을 하면, 시그마 V니까 또 G에 대해서는 또 그 값은 1이 되죠.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캐릭터가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V 프라임 조작을 해도 마찬가지로 G는 변화가 없고 G축에 대한 것이 G축이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 G축에 대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변화가 없고 따라서 캐릭터 역시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운동 TG 방향으로의 병진 운동에 대한 지표들은 1, 1, 1, 1이죠. 각 조작에 대해서 1, 1, 1, 1이기 때문에 이 C2는 1이 됩니다. 그래서 C2 조작에서 이 주축에 대해서 1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호로는 A로 나타냅니다. 1인 것은 A 또는 B가 된다 그랬고, 그 중에서 주축에 대해서 1이면 A, 주축에 대한 조작이 마이너스 1이면 B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한 대칭명에 대한 지표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어요. 즉 C2V가 G축 방향으로 이동, G축에 대한 것은 각각의 캐릭터가 1, 1, 1, 1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차수가 1이기 때문에 기호는 A 또는 B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그 다음에 주축을 봤더니 주축에 대해서 대칭 1이야. 그러면 그거는 A가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V에 대해서는 시그마 V를 봤더니 그것도 1이야. 그러면 시그마 V에 대해서 1이면 시그마 V에서 1이라는 것은 캐릭터가 1이라는 것은 대칭을 의미하고 대칭되는 것은 아래 첨자로 1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호로 A1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멀리된 기호입니다. 즉 A1이라는 의미는 A니까 차수는 1이고 즉 이 값은 1이고 싱글리 디제너레이트가 안 돼 있다는 얘기고 단일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A라는 것은 주축에 대해서 대칭, 주축값이 대칭이다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1이라는 것은 시그마 V에 대해서 또 봤더니 그것도 또 대칭 1이다 하면 기호로 A1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전운동의 경우 보겠습니다. 주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운동 RG를 보면 RG에 대해서 이 오퍼레이션 2는 항상 1이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에 캐릭터 역시 1이 돼요. 그 다음에 C2 조작을 하면 또 RG는 1이 되고 그리고 역시 캐릭터 역시 1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V 조작을 하면 이번에는 RG축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시그마를 하면 반대 방향으로 G축이 반대 방향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므로 캐릭터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V 프라임 조작을 하면 이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되고 캐릭터 역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므로 C2 조작을 했을 때 E 조작을 했을 때 값이 1이니까 A 또는 B가 되고 그 다음에 C2 조작을 했을 때 1이 됐어요. 그러므로 C2 조작에선 값이 1이니까 이거는 기호가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V 조작을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반대칭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래점자가 2가 됩니다. 그래서 대칭면 아래점자는 1, 반대측면 아래점자는 2로 나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캐릭터 테이블을 보면 RG는 회전운동, G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운동의 경우에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것을 기호로 간결하게 나타내는 것이 2가 1이니까 A 또는 B였고 그 다음에 C2가 1이니까 A 또는 B 중에서 A가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V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아래점자는 2가 됩니다. 그래서 A2라는 경우는 A는 A니까 1차 그 다음에 A니까 주축 조작에 대해서 대칭 그 다음에 2니까 시그마 V 조작에 대해서는 반대칭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자, X축 방향으로의 그런 병진 운동 보면 X축 방향으로 병진 운동하면 2 조작했을 때는 1 그래서 캐릭터 1 그 다음에 C2 조작을 하면 1 따라서 캐릭터 C2 조작하면 TX1 TX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캐릭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오타가 돼요. 그 다음에 시그마 V 조작을 하면 1 따라서 캐릭터 1 그 다음에 시그마 V 프라임 조작을 하면 1 따라서 그리고 시그마 V 프라임 캐릭터는 마이너스 1 따라서 캐릭터 마이너스 1이 돼서 1이 되고 R, Y 기절을 해서 대칭 조작을 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러므로 C2 조작을 했을 때 캐릭터가 마이너스 1이니까 2를 조작했을 때 1이니까 A 또는 B가 되고 그런데 주축을 봤으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A 또는 B 중에서 B가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V를 했더니 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B1이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테이블 지표표를 보면 X와 Y 조작에 대해서는 그 캐릭터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호는 B1이 된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병진 운동에 대해서 보면 2 조작하면 1이라서 캐릭터 1 그 다음에 C2 조작하면 TY는 캐릭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V 조작하면 캐릭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V 프라임 조작하면 캐릭터가 1이 돼서 또 Y축 방향으로 병진 운동을 하고 RX를 기조로 했을 때 대칭 조작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C2가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V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B2가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테이블에서 Y와 RX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돼서 기호로는 B2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C2V 분자의 대칭 성질을 캐릭터 테이블을 보면서 대칭 성질을 해석해보면 첫 번째 A와는 G였어요. 즉 G축 방향으로의 이동, 병진 운동은 각각이 캐릭터가 1, 1, 1, 1이고 그거는 A1 레프레젠테이션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2는 이 C2 조작에서는 1이니까 C2 조작에서 대칭, 시그마 V에서 반대칭이고 A2라는 것은 반대칭인 그러한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것은 G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운동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는 것이 되겠고 B1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2와 시그마 V 조작에 대해서는 대칭이고 그 다음에 C2와 시그마 V 조작에 대해서는 반대칭입니다.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그것은
x와 y, tx 병진운동과 x축 방향의 병진운동과 y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운동이 여기에 속한다. 그 다음에 B2는 E와 시그마 V 조작에 대해서 B2는 E와 시그마 V 조작에 대해서 대칭, C2와 시그마 V에 대해서 반대칭 그러한 조작이고, 이거는 Y축 방향으로의 병진운동, 그 다음에 X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운동이 여기에 속하고 이러한 대칭 성질을 갖고 그것을 기호로는 B2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궤도함수 오비탈의 경우에 대칭을 보면 지표표를 활용해 보면 MO는 대칭 관련 MO를 구성하는데 또 지표표는 분자 오비탈, 대칭 관련된 분자 오비탈을 구성하는 데 활용이 되고 또 진동 분광학에서 기준 진동 방식과 선택 규칙을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궤도 함수의 대칭성을 보면 C2V분 분자, 즉 H2O나 SO2 같은 그런 분자들의 경우 보면 PX 궤도 함수는 지표표에서 X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PX 궤도 함수입니다. PX 궤도 함수는 E 조작을 하면 1px, C2 조작하면 -1px, 시그마 V 조작하면 시그마 XY에 대해서 조작하면 1, 또 YG에 대해서 해도 -1. 그렇기 때문에 PX 궤도 함수는 1, -1, 1, -1이 되죠. 그럼 지표표에서 1, -1, 1, -1인 것을 찾아보면 표현 B1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B1의 대칭성을 갖는다. PX 궤도 함수는. PY 궤도 함수는 마찬가지로 찾아보면 B2의 대칭성을 갖는데 왜 그러냐면 E 조작하면 1, C2 조작 -1, 시그마 X와 XG 조작 -1, 시그마 YG 조작 1 이렇기 때문에 이건 B2 표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PG 궤도 함수를 보면 이거는 또 똑같이 해서 A1의 대칭성. A1의 대칭성을 갖는 것은 1, 1, 캐릭터가 1, 1, 1, 1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A1의 대칭성을 갖는 그러한 대칭성을 우리는 이 점군을 분자에 대해서 그 점군을 찾으면 그 점군에 대한 지표표로부터 각 궤도, P 궤도들의 궤도 함수들의 대칭성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G는 또 PG 오비탈을 의미하고 운동으로 따지면 TG 방향으로의 G축 방향으로의 병진 운동이고 궤도로 따지면 PG 오비탈. 그럼 이건 운동으로 따지면 TX 운동, 궤도로 따지면 PX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Y는 운동으로 따지면 TY 운동, 그 다음에 궤도로 따지면 PY 궤도가 됩니다. 그래서 PG 궤도는 이러한 1, 1, 1, 1의 대칭성을 갖는 그러한 A1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대칭성들을 갖고 X 오비탈은 B1에 해당되는 그러한 대칭성을 갖고 Y 오비탈은 B2에 해당되는 그러한 대칭성을 갖는다 하는 것을 지표표로부터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표 X자 그 다음에 X자승, Y자승, G자승 이것들은 D 오비탈에 대한 대칭성을 나타내줍니다. X자승, Y자승, G자승은 A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DX자승 -Y자승과 DG자승 이 D 오비탈들은 A1의 대칭성을 갖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 XY죠. XY니까 이건 DXY 오비탈은 A2의 대칭성을 갖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표표로부터 바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DXG 오비탈은 B1의 대칭성, DYG 오비탈은 B2의 대칭성을 갖는다는 것을 이 지표표로부터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MO 역시 몰레큘러 오비탈 역시 AO와 같은 그러한 대칭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C2V 분자의 MO는 그러면 이런 C2V 분자는 MO의 경우는 이 대문자 대신에 소문자로 나타내서 A1MO, A2MO,
B1MO, B2MO 이런 4개의 MO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G3군 분자의 경우, 즉 NH3 같은 G3군 분자들의 경우 보면 그 캐릭터를 C3V니까 캐릭터를 찾아보면 캐릭터 테이블 지표표를 찾아보면 이와 같고,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MO는 A1, A2, E라는 이런 스몰 A1, 스몰 A2, E라는 그런 MO들이 만들어지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지표표로부터 그 MO의 성격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대칭 조작과 대칭 요소, 대칭 조작은 조작 전의 대상물의 모습하고 조작 후의 대상물의 모습이 똑같아지도록 그렇게 이동시키는 것을 대칭 조작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이 대칭 조작을 하는 기준들, 점, 선, 평면들을 대칭 요소라고 하며, 이런 대칭 요소와 대칭 조작은 5가지가 있는데, 대칭 요소를 보면 동등 요소, 반전 중심, 대칭면 또는 거울면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대칭축, 기울은 CN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회전 반사축, SN으로 나타내는데 줄여서 회영축이라고도 하고요. 이 대칭 요소들에 대한 대칭 조작이 또 5가지가 있고, 동등 조작은 변화를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는 것, 곱하기 1과 같은 것이었죠. 그 다음에 그 반전 중심으로 반전 이동, 반전 조작은 반전 중심 I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것. 그 다음에 거울면을 구하는 게 대칭, 반사 조작, 시그마 삭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n분의 360도만큼 회전하는 것. 즉 360도 돌릴 때 n번 만나는 똑같은 시 n번 되는 그런 조작을 회전 조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회용 조작은 회전 조작한 후에, 즉 회전 조작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h 조작을 하는 것, 그것을 회용 조작, 회전 반사 조작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대칭 조작의 결과들이 서로 같은 그 대칭 요소들, 좀 대칭 조작으로 구성되는 것들을 점군이라고 하고, 그 점군 기호는 2가지 쉔플라이 기호와 허만 몰간 기호가 있고, 그 쉔플라이 기호로 첫 번째 큰 그룹에 해당되는 것이 C1, CI, CS가 있는데, C1은 동등조작만 있는 경우가 C1이고, CI는 동등조작과 I가 있는 것. 그 다음에 CS는 동등조작과 시그마가 있는 것. 동등조작은 모두 있어야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동등조작은 반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CN, CNV, CNH가 있는데 이 CN, CNV, CNH라는 것은 CN은 CN축만 있는 것. 동등조작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NV는 CN축과 시그마 V가 있는 것. 그 다음에 CNH는 CN축과 시그마 H가 있는 것. 이것이 CN, CNV, CNV, CNH였어요. 그래서 CNV는 대칭축 CN. 그 다음에 CNV는 CN과 시그마 V, N개의 시그마 V가 있고, 그 다음에 CNH는 CN과 시그마 H가 있는 것이 CNH였죠. 그 다음에 D 그룹들이 있는데, DN, DND, DNH. 이 D라는 것은 축이 더블로 있다 하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DN은 주축 CN과 거기에 수직하는 C2축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DND는 거기에 더해서 주축, 수직하는 C2축, 그 다음에 시그마 V가, 이때 시그마 V는 시그마 D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DNH는 또 거기 즉 주축과 수직하는 C2축, 거기에 또 시그마 H가 있는 것이 DNH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례차례 보면 DN구는 주축 CN과 수직하는 C2축이 있는 경우, 그럼 DND는 주축 CN과 수직하는 C2축, 그 다음에 시그마 T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dn드는 cn과 수직하는 c2축, 그 다음에 시그마 h가 있는 경우가 dnh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sn군은 앞에 쭉 왔는데 어느 곳에 속하지 않지만 축은 있고 그 축을 살펴봤더니 sn축이더라 하는 경우가 sn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방군은 4면체, 8면체, 20면체 이런 것이 있죠. 4면체는 테트라헤드랄이라서 T로 나타내주고 정사면체는 TD, 8면체는 옥타헤드랄에서 O로 나타내주고 정팔면은 OH, 20면체는 아이코사헤드랄에서 I로 나타내주고 그때 정 20면체는 IH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표현과 지표를 보면 이러한 대칭 조작들의 결과를 매번 축, 면 이런 것들 따져가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보다 용이하게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 표현이고 이 표현은 행렬 표현의 약자로 했죠. 그래서 분자의 대칭 구조를 행렬을 사용해서 나타낸 것이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 행렬 표현들의 대각선 인자들의 합이 그 조작의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거를 지표, 카이로 캐릭터, 영어로는 캐릭터, 우리말로는 지표로 해서 카이로 표현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행렬 표현, 2에 대한 행렬 표현은 이와 같이 되고 100, 010, 001 이와 같이 되고 이것들의 대각선의 합을 더하면 그때의 캐릭터는 1 더하기 1 더하기 2되니까 이 경우는 2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i에 대해서는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니까 그때의 캐릭터는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yg에 대한 시그마들에 대한 표현은 이와 같은 모습 즉 yg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g는 여기가 마이너스 1 xy는 여기만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값들을 다 더하면 항상 1이 되죠. yg가 됐던 xg가 됐던 xy가 됐던 상관없이 그래서 시그마 조작을 했을 때는 1이 된다. 1이라는 의미는 두 개는 가만히 있고 한 개는 반대로 갔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로 나타내면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CN의 회전 조작의 경우는 요 G축은 주축이 돼서 그 움직임이 없으니까 여기는 1이고 나머지는 사인, 코사인 함수로 이와 같이 한다.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캐릭터는 이 대각선 요소 더하면 1 더하기 1 플러스 2 코사인 시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표, 이러한 캐릭터들을 가지고 지표들을 가지고 간결하게 그 전분에 대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요약해 놓은 것이 지표표인데 이 지표표는 이렇게 6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구역에는 여기에는 전분이 뭐냐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두 번째 구역에는 대칭 조작들, 대칭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 주고 세 번째는 이 분의 차수를 나타내 주고 이건 대칭 조작 개수들의 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표현을 간단히 멀리캔 기호로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에 대한 멀리캔 기호가 여기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5번 자리에는 구역 5번에는 지표값들이 여기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6번 자리엔 그 표현에 대한 기저들이 뭔지, x, y, g, tx, ty, rx, ri, yg 이런 것들이 기저들을 기저 함수를 여기다가 나타내준다 했어요. 6번 자리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모양에서 여기 전군, 대칭 요소, 대칭 차수, 그 다음에 표현의 멀리캔 기호, 그 다음에 여기 캐릭터들, 그 다음에 여기 기저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YG는 PX, PY, PG, 기저 XYG는 오비탈로 따지면 PX, PY, PG 오비탈을 의미하고 운동으로 따지면 TX, TY, TG, 즉 XY, G축 방향으로의 평균 운동을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RX, RI, YG 이것들은 회전 운동
X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Y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Z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운동들을 여기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D 오비탈, XY, X자승, Y자승, G자승 이런 것들을 XY, XG, YG 이런 것들은 D 오비탈들을 여기쪽에 나타내준다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구강 대칭 구조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